네,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야 최상목 고랜대행이 네. 박정준 경호처장 사표를 수리했답니다. 네. 참 이 얘기는 그러면 이제 해설이 좀 이게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최상목 대행이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을 쉽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가진 거냐 네. 하는데 앞에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했고 네. 이번에 사표도 사실 수리 안 하면 골 때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민주당은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좀 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잊어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그냥 신경을 좀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아니, 그러니까 된다. 예.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아예 생각을 말아야 된다. 생각을 좀 예. 말아야 되고 그래 어쨌든 헌법재판관 2명이라도 지금 해놨으니까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심사를 통해서 파면시키는 거에 대해서 빨리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지 조기 대선이 열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나라가 정상이 되는 것이고, 네. 이 이외에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지금 득달같이 막 검찰이랑 다 달라들어가지고 다 조사를 할 거고, 이제는 일반 내란 특검도 발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계속해서 줄줄이 쫙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지켜보면 될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최상목이 잘했니 못했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스팔트 부대는 무조건 민주당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왜냐면 것처럼.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잘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냐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이런 평가가 안 나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6%예요. 잘 못한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맞아요. 응답보다 높아. 그 얘기는 혼종이라는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힘 그렇지. 지지자도 싫어하고 그렇지. 민주당 지지자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이 사람이. 최악이네.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예. 맞아요. 보통 맞아요. 우리가 양쪽에서 욕을 먹으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정치에서는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최초의 경우인 것 같아. 둘 다 욕 먹는 게 그냥 나쁜 거야. 네. 그냥 나쁜 지도자라는 거는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제일 나쁜 게 결정을 미루는 거지. 예. 회피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나쁜. 그냥 법과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외면했잖아요. 그냥 공무원인 거예요. 네. 그냥 공무원으로 평생 살았고 그냥 공무원처럼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끝내고 난 다음에는 어느 쪽에도 욕 안 먹으면서 다시 뭔가를 좀 하고 싶은 욕심도 갖고 있지 않나? 말도 안 그런 돼.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독수 그 총리를 굉장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 매듭을 끊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진짜. 대단히 무책임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도 내란 범인이 자기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그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보수층 눈치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이 사람도 뒷일을 뭔가 자꾸 꿈을 꾸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아니 윤석열한테 네. 쪽지받아서 난 내가 회의까지 볼 땐- 열었는데 내란 공범으로 이 사람이 자유롭다고요? 그러니까 수사받아야죠. 자기는 반대했다고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명시적으로 하는 그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예요. 여야 정치권이 이제 빨리 좀 합의해 달라. 또 이런 공정할 맹자를 어제 똑같은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배고프니까 밥 건데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인 건데 오늘 보니까 이제 법안 관련된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제 이제 말 그대로 특검 추천권을 네. 우리가 대법원장에게 주겠다고 그렇죠. 야당안이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민주당에서 물으니까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인데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사실은 법무부 장관 대행이 낸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특검법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또 세부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해서 갖고 오십시오. 하나만한 얘기 하겠죠. 그렇잖아요. 언제 위헌적이다, 그러니까 위헌이다 아니다를 누가 판단했어?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줬나?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자기들이 위헌이다 아니다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명분을 갖춰야 되는 거는 결국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이 부분이니까 그거를 대법원장한테 추천할 수 넘겼어. 있도록 예. 넘기겠다. 비토콘도 행사하지 않을래. 라고 줘버렸으면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수사 기간도 문제 삼고 그다음에 수사 범위도 문제 삼고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 민주당은 외환을 왜 집어넣는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어. 난 좀 그거는 좀 아쉽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냥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다 보면은 외환까지 다 할 수 있잖아. 원래 인지하면 하게 돼 있는 게 보통 특검법이 다 아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내란 왜 일으켰어? 그럼 내란 일으키려고 하다 보면 북한의 그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제목까지 미리 정하고 특검이 하나? 수사하다 보면은 제목이 정해지는 거지. 그렇죠. 네. 그걸 왜 안을 꺼내 끄집어내가지고 또 시비거리를 만들어. 아 근데 저는 그런 말로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게 국민의힘은 이제 뭐 이런 거 반대할 거면 자기들이 발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발의도 안 대안을 하면서. 내놓으면 돼.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저번에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 세 가지를 두고 반대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추천권 그리고 야당의 그렇지. 비토권 그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특검의 숫자가 많다, 기간이 길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자 추천권도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 야당의 비토권 없습니다. 없어요. 자 특검 숫자가 205명인데 155명으로 축소를 시켰고 기관도.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핑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환죄가 이제 추가된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 지금 벌써 주진우 의원이 딴지를 걸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알았으니까 오히려 사실은 너희들 잘났으니까 너희들 그 합리적인 거 한번 갖고 와봐. 새로운 이래야 특검법 처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똥줄 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198표로 2표 모자랐는데 제3자 추천으로 갔잖아. 그렇죠. 그럼 사실은 우리 기자들이 의원들 많이 통하지 않습니까? 상당수 의원들이 특검 추천 방식만 해소가 되면은 동조할 의원들이 꽤 돼요. 그게 또 마지막 하나가 공식적으로 있어. 말하지 않지만 예. 그 의원총회에서 음.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당론을 따라주라 해서 그 마지막 한 번 썼어 이제. 마지막에서 썼어.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네. 이게 본인 의지대로 안 된다. 대안 없이 갔다가 만약 통과된다. 이러면은 그냥 리더십이 붕괴입니다. 이제 열어놔야 돼 이제. 당론으로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권성동이라고 하면 저는 빨리 대안 만들어. 대안 예.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일단 민주당 만나가지고 일단 협상을 하면서 좀 시간이라도 끌겠어. 아니 자기네들 계속 뭐 독소 조항이네 위헌적이네 그냥 주댕이 파이터 하지 말고 이제 말하라 이거예요. 안을 아니 우리 협상을 할 때 서로 간에 카드를 가지고 와서 그렇지. 하는 예. 것이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내란 상황이라고 하면 군 관계자만 관계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도 관계돼 있어? 그리고 그 사람만 관계돼 있는 거야? 왜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을 결정하려고 했을까? 들여다보면은 명태균하고 관계가 돼 있네? 명태균 대통령이 가가지고 공천 개입했다고 했는데 안 했는데 갑자기 썽을 내기 시작하면서 계엄을 막 발휘하려고 했네? 인지된 사건이 더 생겨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무서워하는 게 그거야.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어차피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날아가는 거야. 관심도 없어. 이미 다 구속 다 돼버렸는데 뭐. 근데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저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는 사운더 가는 이미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어디로 불똥 튈지 몰라서 겁이 나가지고 그러는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 김건희 특검도 똑같아. 내가 볼 때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아니 무슨 김건희 붙잡고 살 일 있어?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보낼 사람이란 말이야. 감옥 갈 사람이야. 관심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잘못 건드리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지금 불똥이 튈 게. 그거 불똥 안 틀려고 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 특검에서 민주당이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해줘. 그래 다 해줄까? 그래 다 해줘. 그래 빨리 출범시켜. 그래가지고 확 출범시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김건희 특검 못 하잖아요. 김건희 특검도 그냥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일단 먼저 출발시켜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 끝까지 막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이게 쌍특검법 재표결 했을 때 웃긴 게 뭐냐면 내란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198표의 찬성이 나왔어요. 맞아. 예. 근데 김건희 특검법은 196표예요. 투표 차이 나. 2표가 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김건희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하고 상관이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요. 내란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란은 통과돼도 돼. 어. 특검은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되면 그러니까. 나 이거 엮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 이거 계속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대선 캠프 구성 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게 드러났네요, 변호사님. 네,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 나왔던 것처럼 비공개 여론조사 과연 윤석열이 보고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보고 받았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대국민 담화 때. 자기가 그런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천에도 개입한 적 없고 공관위원장도 자기는 딴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그래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윤상현 의원인데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맞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일단 제일 큰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수사보고서 만들고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 작년 11월에 수사보고서 다 써놓은 거였다. 그리고 둘째, 지금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 메시지 나눈 거 그거 복원했다고 하거든요. 거기 봤더니 대선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 부부가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이런 메시지로 명 씨하고 최소 4차례 비공개 여론조사 보고서 파일을 받았다는 거고요. 네. 명 씨가 명태균이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김건희가 네 충성 이렇게 답한 것도 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 주고받은 것도 있는데요. 2021년 10월 21일 텔레그램 통해서 명 씨로부터 10월 21일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원 5,044명이 여론조사 결과 자료다. 보안 유지를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와 PDF 파일을 받고 그래요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후에 이중 당적자가 홍준표 경선 후보에 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수사보고서로 검찰이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윤으로 분류되는 정유미 정유미 창원지검장 덮어주신 거잖아요. 이 상황 다 알고 있음에도 명태균 게이트도 검찰 손에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속가내거나 골라내네. 이거 지난번에 오세훈, 홍준표, 누구야 부산시장, 박형준 다 나왔잖아요 지금. 네. 어디까지 물론 개입이 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무성하는 게 바로 이런 명태균 게이트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병 사건하고 연결되는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 명이야 말이지. 아니 그리고 여기 명태균 씨가 보니까 그 킹메이커가 진짜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추가로 나온 자료들 보면 여론조사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던 행위들인데 언론사 인터뷰 뭐 답변 관련해가지고 체크를 좀 부탁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하는 대화 중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6월 29일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명태균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 축하를 보내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엑스파일 질문은 강하고 짧게 잘라서 응대하라는 언론 대응 방법을 명태균 씨가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방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확정된 건 아니고 이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뭐라고 조언을 했냐? 첫 번째, 강력한 우파 지도자를 추구하되 적극적인 중도 행보를 보여라.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좀 잡아야 된다. 예. 두 번째, 김종인과 손을 잡고 김종인의 지혜를 빌려라. 세 번째, 이준석은 거칠지만 젊고 영민하니 끝까지 최측근으로 둬라. 그러니까 최재형을 국무총리로 이준석을 당대표로 투트랙 전술을 구사해라. 임기 2년간 강력한 개혁 통치를 하고 개헌을 제안해라.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하란 대로만 했으면은 비상개혁은 사실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미 임기 단축도 임기 하면서 단축. 중임제 개헌도 했겠지. 예, 역사에 나는 대통령.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21년 8월 17일 날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카톡 대화에서 특이한 점은 김건희가 먼저 명태균한테 공개가 안 된 거죠?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지. 인식의 그렇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건 21년 6월 26일 날 카톡 대화인데 그 윤석열의 전화번호를 명태균에게 김건희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오후 4시 20분에 명태균이 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통화 내역 봐가지고 4시 그 언저리 통화했으면 이건 이제 딱 들어맞는 거예요. 앞뒤가. 예. 예. 이거 몰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뭐 계엄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미 끝나가지고 그래도 이제 잘못하면 다 드러내야지. 계엄 다 선포만 드러내야지. 계엄만 선포 안 했으면 이게 되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이거 아마 도화의 이거 언론을 가지고- 단식했을 겁니다. 예. 이거 가지고 대통령 파면하겠다고 덤벼들 만한 사안인데 맞아, 그랬을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근데 근데 당연히 저는 그러고 남잖아요. 계엄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게 만약 밝혀졌을까? 창호지금 끝까지 막 다 이걸 은폐하지 않았을까? 난 그런 걱정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지금 국민의힘 지자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간 보면서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거 빨리 특검으로 사실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란 특검은 지난번 12월에 그 표결 들어갔던 것보다 더 이탈표가 많았잖아요, 한 표가. 네. 근데 김건희 특검법은 이탈표가 2표가 줄었어요. 네. 바로 이거 맞아요. 때문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지키겠다고 앞에서 오돌오돌거리지만 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 말풍선은 네. 이건 나 지었고 나 살겠다. 그리고 또 우리 당이 이거 조금 더 진행되면 완전히 쪼개지거나 네. 완전 파탄 상태에 갈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훨씬 더 많이 지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엉뚱한 짓을 하고 국민들을 이용하잖아. 이렇게 하고 내전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라를 지금 완전 쪼개버릴 것 같잖아요. 네. 저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걸려가지고 죽어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충격적인 뉴스 그리고 국민들의 부활을 지를 뉴스들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아니 전용기에 이렇게 브릿지 같이 되는 그 스텝카 그것도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손잡고 내려오는데 안정적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무서워가지고 시선을 앞을 못 본다고 해서 그것을 2억 8천만 원인가 뭐 얼마짜리 새로 내구 연한이 있는데도 또 사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결국에 또 살려고 예산 책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용태 신부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 뭐라고요? 지랄 발광을 하고 있다. 왜 하필 저를 보고 또 얘기를 하세요? 아니 마무리하면서 이 소식 네. 전해드리면은 박종준 처장의 그런 사표 수리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KBS에 밝힌 내용인데 박종준 처장은 그동안 물리적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물리적 충돌이라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직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뒤에 말이 재밌는데 다만 박 처장이 사직서를 내기 전에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았다. 박 처장의 결정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설명했다고.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러니까 네. 안 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네. 죄수의 짰다고 딜레마야. 그런 이거. 얘기 그럼 문 나오니까 열어주겠네요. 그러겠지. 가면은 체포영장 가면 그냥 약간 홍해 여기 갈라지듯이. 이런 거 엄청난 시그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시그널이죠. 예. 네. 오늘도 탄핵 정국 속에 여러 이슈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윤의 세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명태균 게이트부터 진짜 내란 공범당이 된 내란당 국민의힘은 이제 정말 윤석열 체포 이후로 해체되어야 될 당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보수당이 없었구나. 이번에 좀 제발 처벌하고 다시 세웠으면 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세세하게 하나하나의 싸움에 다 참전해가지고 뛰어들어서 싸우고 있잖아요. 조금 그거는 잠깐 한숨을 골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은 어떤 질서나 대한민국의 질서나 틀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했던 시도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게 내전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데 그 안에서 뭘 진영이 있고 뭐 어떤 누구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싸우다 보니까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사소한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집단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달리 보이게 할 건가. 이 프레임이나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선 하여튼 윤석열을 빨리 집어넣는 게 중요한데 저들은 이게 국채라고 했으니 지네 입으로 윤석열을 보호하면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해서든 막기 위해서 별의 별수를 다 동원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윤석열을 일단 갖다 넣으면 그 다음부터 국면이 확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그동안에 어떤 분음과 부패 이런 것들을 저질렀는지가 다 드러날 거거든. 그거 막기 위해서 저러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은 어떻게 이 싸움을 제대로 된 프레임으로 끌고 나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때가 됐다.